반갑습니다. 에듀페어 통합사회복지연구소 김진원입니다. 온라인 동영상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복지인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강좌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즉 수험생들을 위해 제작, 배포됨을 알려드립니다. 통합사회복지연구소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공동체로서의 카페 그리고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혹시 동영상을 보신 분들 그리고 아직 카페에 방문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보시고 카페에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험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수험서 또한 제작하고 그리고 관련 그 적종 모의고사라든지 수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준비하시려고 하신다면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도대체 1급 시험이 무엇이고 그리고 나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긴 하는데 응시 자격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또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도대체 무엇인가에서는 우선 자격시험의 개요와 이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응시 자격이 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드는 의문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시험 제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즉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시험 시간은 또 어떻게 되어 있고 또 1년에 몇 번이나 시험을 보는지 그리고 과목별 문항수는 어떻게 되어 있고 배점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합격 기준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 제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은 도대체 1년에 몇 명의 사람들이 시험을 보고 또 합격률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합격 현황 등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합격자 현황까지 이제 보았으면 이 시험을 보면 이게 이제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시험 출제 경향은 또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그 개요를 보면은요, 우리가 2003년도부터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가고시제를 채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2003년부터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2월이나 3월 그리고 1월 1, 2, 3월 즉 그 연초에 한 번 딱 봅니다. 1년에 한 번. 그리고 시험 시행처는 자격 관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죠. 그리고 시험 실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를 합니다. 2008년 6회 시험부터 바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보건복지부 공동 주관으로 시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응시 자격은 2급 사회복지사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2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면.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 전문대에서 2급 자격을 취득을 했을 경우 또는 전문학사 자격을 가지고 학점제나 시간제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 취득 이후,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실무 경력 1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점제나 시간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바로 시험을 볼 수 있고요. 당연히 대학에서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은 당연히 바로
졸업연도, 졸업 예정 연도에 시험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응시 자격이 되는지 본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험 제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육사 1급 시험은 시험 과목이 3과목입니다. 제도상으로는. 이걸 이제 혼동하시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험 과목은 3과목이고요. 시험 영역이 8개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시험 영역이 8개로 되어 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교시, 2교시, 3교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험 시간이 1교시, 2교시, 3교시로 1교시가 사회복지 기초 과목으로서 2개 영역을 봅니다. 우리 사회복지 전공 과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 2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을 바로 1교시 첫 과목으로서 사회복지 기초 과목으로서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교시는 사회복지 실천 과목으로서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전공 과목으로는 3과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 영역인데요. 사회복지 실천론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 복지론을 2교시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교시는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라는 과목으로서 우리 전공 과목으로는 여기에서 3과목을 보게 되는데요. 즉 3개 영역인데요.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을 여기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3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8개 영역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우선 잘 알고 계셔야 하고, 한 영역당 30문제씩 시험 출제가 됩니다. 30문제씩. 그러니까 8개 영역이니까 총 몇 문제가 출제가 되겠어요? 3, 8은 24, 240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240문제가 출제되고 문항당 1점씩입니다. 그러니까 240점이겠죠? 그리고 문제 형식은 객관식 오지선다형이에요. 오지선다형. 그래서 뭐 주관식이 나오거나 뭐 사지선다형으로 나오지 않고 모두 객관식이고 오지선다형이라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합격자 결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합격자 결정은 총 240문항에 240점이겠죠? 240점인데 여기서 합격자 결정은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매 과목 만점에 4할 이상을 득점하고 그리고 전 과목 총점에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합격자 결정에서 6할 이상을 득점하면 그러니까 전 과목 총점에서 6할 이상,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이 말은 60%라고 하는 것은 240문항, 240점에서 60%는 144문항입니다. 즉 144점이에요. 144점. 그러니까 총점이 144점을 넘기면 합격 점수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매 과목 만점에 4할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 과목 만점.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시험 과목이 몇 과목이라고 그랬습니까? 3과목이죠? 8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3과목이다. 즉 1교시 사회복지 기초 과목은 2과목, 2교시 사회복지 실천 과목은 3과목, 그리고 정책과 제도 3교시 과목은 또 3개 영역 3과목으로 시험을 본다고 했죠.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가 각각 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험 제도에서는 이 과목에서 만점에 4할 이상을 득점해야 돼요. 이것은 과락 기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교시 사회복지 기초 과목에서는 그 한 개 영역당 30문항이라고 했으니까 60문항이겠죠. 인행사 조사론이니까. 그 다음에 각각 2교시, 3교시는 3개 영역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90문항, 90문항입니다. 즉 1교시 60, 60문항 60점, 그 다음에 2교시 90문항 90점, 3교시 90문항 90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0문항, 90문항, 90문항 합치면 240문항이 되고 240점이 되는 것인데 60문항에 있어서 1교시 60문항에 40%면은요 과락이 24점입니다. 즉 한 개 영역으로 보면은 12점인데요. 인행사 12점, 조사론 12점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과락 기준은 인행사 12점 이상
조사론 12점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한 과목으로 이 두 개 과목이, 전공 과목이 한 개 과목으로 시험 제도에서는 한 개 과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 기초 과목으로. 그래서 사회복지 기초 과목에 24점 이상을 넘기면 되는 겁니다. 즉, 인행사에서 0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조사론에서 24점 이상을 맞추면, 과락 기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과락 기준이 느슨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실천 과목과 정책 과목, 2교시, 3교시에서 90점, 90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과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36문항 이상을 득점하면 과락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을 보는 2교시에서 실천론, 실천기술론에서 합이 36문항을 넘기면 지역사회복지론을 0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과락 기준을 일단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락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전과목 총점에 60점이 못 돼가지고, 즉 144점을 못 넘겨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은 많지만 대부분이 144점을 못 넘겨서 떨어지는 것이지,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진짜 운이 없는 거죠. 144점은 넘겼는데 과락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간혹 시험에서 두 명이나 세 명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또는 발생되지 않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과락 때문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기보다도 144점을 우선 넘기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은 1교시 50분, 2교시 75분, 3교시 75분, 즉 한 개 영역당 25분씩으로 되어 있어요. 한 개 영역당 25분. 이것을 보면은 문항 한 문제를 푸는데 50초의 시간이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 잘 고려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시험 제도 분석을 했으니까요. 이제 얼마나 합격하고 도대체 얼마나 떨어질까 궁금하시죠? 1급 국가시험 응시자가 연도별로 어떻게 되고 또 합격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